유승민 알레르기 정말 대단합니다. 세 번째 밀어내기가 될 거냐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 기로에선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11시부터 진행 중인 이 긴급 의총 분위기부터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두 사람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일상에서 배워서 제가 김무성 전 대표랑 직접 통화를 하면 나중에 서로 뭐 이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는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남기고 했습니다만 이 시간까지 저한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나만이 왜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는지 오늘 저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께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제가 얼굴을 보시면서도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만 주신다면 이런 추진력을 해나갈 수 있다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한 남자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딱 일성을 했는데 일단 지금 이 시간에도 긴급의총에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최후 통첩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해 당사자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또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나와서 앉아있기가 좀 머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뭐 나와도 내가 비대위원장이 될 리가 없으니 그냥 아예 나가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육성을 통해서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 유승민 의원은 며칠 전에 입장 발표하지 않았나요? 전권을 주는 전권 비대위원장. 전권 비대위원장 아니면은 안 받겠다. 뭐 이미 입장 표명을 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를 더 토를 달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저기 나와서 말을 섞는 순간 오히려 이상하게 뭐 말릴 수도 있다. 뭐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는 2시쯤에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요. 의총 시작 전에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정권을 갖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저쪽에서는 잘못하면 내 정치적 목을 치겠다 하고 들어오는 걸로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류의 그냥 반발 정도가 아니라 사생 결단 나는 반발이 있을 거다. 내분이와 내용이 심해져서 심지어는 풍비박산과 또 분당의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 근데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이현정이 네. 친박들의 인식과 똑같아서 네. 유승민이 되면 새누리당이 풍비박산 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글쎄, 뭐 본인은 뭐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중립이라고 믿겠습니까? 친박들의 지지 때문에 당선됐고 또 그동안도 뭐 친박 활동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도 뭐 친박이라고 봐줄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유승민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친박 내에서는. 왜냐하면 지난번 뭐 총선도 그렇고 또 원내대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그 유승민 원내대표 가지고 있는 TK의 적자라는 것들 그리고 또 유승민 대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친박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것이겠죠. 즉 개혁적 보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에 있는 기득권 친박들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깃발을 내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리더로서 이제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친박들에서는 집중적인 견제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저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다 자신들도 뭔가 내세워야 되는데 그럴 능력은 없고 그러지 않니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백 변호사님, 그렇다고 친박들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반란군의 수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친박 입장에서 보면 반란군의 수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박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 유승민 원내대표 그 과거에 원내대표 있다가 원내대표 밀려난 게 뭐 거의 뭐 배신의 정치 뭐 프레임 걸어가지고 사실 그때도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올해 이제 4.13 총선 때 보면 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 보면 사실 기승전 유승민 아니었나요?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안 준다 이걸로 버티다가 결국 사실 총선 자체가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상황이 됐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가장 뭐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많이 세운 이 당에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럼 뭐 제일 먼저 할 게 뭐겠어요? 그 얼마 전에 얘기했던 최순실의 남자
것부터 제거를 하고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박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일단 친박의 수뇌부 핵심들은 사실상 퇴진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친박이 어떻게 보면 받을 수가 없는 카드죠. 친박 입장에서 보면. 저희 그 주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도 밀리면 세 번째 밀어내기의 당사자가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한번 뭐 올해 멀리 올라갈 것도 없고 신지호 의원님 네. 작년 그랬었죠. 배신의 정치. 네, 국회법 파동, 그다음에 6월 25일이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6분에 걸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을 원내대표에서 밀어내는, 그러면서 그때 원내대표 물러나면서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그 얘기를 남겼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친박들의 진박 그 공천 파동 해서 이제 유승민에게 공천을 안 주고 마지막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 이제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을 나가서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요번에도 이렇게 좀 나가라 하니까 이제 뭐 친박들에게 유승민 뭐 알레르기 같은 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진짜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친박들이 그렇게까지 고민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인적 청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자고요. 대통령은 잘못하면 국회에서 탄핵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은요, 주민 소환 투표 이거 돼가지고 지금 홍준표 성남지사 진행 중인데, 예. 그 주민 소환 투표가 성공하면 직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요 내려올 건덕지가 없어요. 띄어내고 정계에서 은퇴시키는 정도 돼야지 그게 인적 청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껏해야 당에서 쫓아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 당내 사정으로 보면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옛날에는 과거의 경력이나 과거의 발언, 행보에 대해서 유승민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유승민이 취할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그게 두렵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본인들의 미래를,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당내 혁명이라는 완장을 두르고 인적 청산이라는 거 하면서 인민재판식으로 8적 이내 최순실의 남자들이 나면서 친박 핵심들 그냥 한 15명 완전히 출당을 시킨다든지 당정을 갖다 없애버리면은 예.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형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친박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일이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유승민 의원도 뻔히 이거 알 거예요. 알면서 왜 이러느냐. 본인은 결사코 안 되는 이유가 서로 시간 벌기 하면서 세 불리기 하면서 명분 쌓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 의원님 그렇다면 네. 뭐 친박계에서 유승민 비대위원장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만지작거리고 있는 다른 카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해창 글쎄요. 전 총재 얘기가 나오는데 저 오늘 이제 새로운 아마 세 분의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김항식 전 국무총리하고 손학규 전 대표,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 세 분이 거론됐는데 제가 좀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 아마 세 분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비대위원장 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새 인물이 참 없네요. 그러니까 요즘 뭐 아마 희망사항일 것 같은데,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왜 지금 친박에 지금 비대위원장 하겠습니까? 저번에 김희옥 동국대 전 총장 한번 보십시오. 가서 어떤 꼴을 당했는지.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본인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명성들을 다 버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지금 왜 거기 가겠습니까? 쫓겨났는데. 그리고 이해창 전 총재. 이해창 총재가 지금 35년생이세요, 이분이.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한테 그 두 번씩 도전해서 대권 안 되고, 그리고 또 나와서 또 당을 만들어서 또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이해창 전 총재가 새누리당 간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야, 역시 비대위원장 잘못이었네 이렇게 할까요? 저는 참 이런 사람들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정말 사람이 없긴 없구나, 대안이 없구나. 이제 그런 정말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나 하고는 친박의 어떤 그런 이 인력 풀의 난, 이런 것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 의원님, 예. 이회창 전 네. 총리가 35년생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이 팔순이신데 네. 진짜 이해창 전 총재를 앉힐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아까 3명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유승민은 결사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카드를 쥐고 있다. 사람이 없어 보이면 그렇게 그냥 민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카드는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완전히 엇박자가 나도 제대로 나버린 게요. 지금 비대위를 하면 비대위에서 해야 될 과제 하나 딱 꼽으라면 뭡니까? 혁신 아닙니까? 혁신. 이렇게 그냥
거의 그냥 풍지박산이 다 나버린 최순실로 인해서 이 새누리당을 정말 보수 혁신을 통해서 제대로 당을 재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회창 총재는 사실 혁신 이미지에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급하게 급조하고 카드를 하나 내밀었는데 전혀 번지수가 안 맞는 카드를 내밀어 버린 거죠, 그냥. 아니 근데 아까 좀 자막에도 잠깐 나갔는데 백선현 변호사님 네. 이회창 전 총재는 뭐 본인 SNS를 통해서도 지금 회고록 집필하고 있고 이제 81씩이 뭐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정치를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인기가 갑자기 지금 사람들 인구 해자되는 게 좀 당황스러울 것도 같습니다. 아, 지금 저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가 이회창 총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혹시 비대위 원장 맡으셨나 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회창 총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세도 너무 많으시고 지금 회고록 쓰고 이제 본인의 그동안의 대법관 생활부터 정치 역전까지 관련된 내용을 그냥 집필하고 계시는데 별안간 다시 지금 이 풍비박산난 새누리당 와서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뭐 오퍼가 가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희망상. 그러니까 지금 일단 친박계 쪽에서 무언가 지금 우리 당 안에 있는 사람 말고 바깥에서 조금 뭐라도 새로워 보일 수 있는 만한 사람,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다가 이분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그냥 이름만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지금 보면 이미지상으로 물리적인 연령은 저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뭐 81살 되셨으면 뭐 어떻습니까? 건강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뭡니까? 원칙과 소신과 그다음에 그걸 뒤집으면 뭐예요? 고집과 불통과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히려 새누리당 내에서는 포용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회창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원조 대쪽이잖아요. 원조 대쪽에다가 원칙 소신에다가 고집불통에다가 독성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상으로도 지금 새누리당이 헤쳐나가야 될 그런 길하고도 좀 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002년인가요? 당시 그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했습니다. 탈당해갖고 한국미래연합이라고 하는 1인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탈당의 변을 보면 이회창 제왕적 총재로 인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런 제왕적 총재 하에서 국회의원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을 탈당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라고 비판한 사람인데 그분을 지금 모시고 와서 당 혁신을 이끌겠다. 얼마나 궁했으면 저런 얘기까지 다 나오나 싶습니다. 지금 TV 키시신 대로 왜 이회창 전 총재 이름이 나오나 하실 텐데 지금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유승민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여러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저 세 분 중에 하나인데 현실성은 네 분 다 저 3명 중에는 없다고 판단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 의원님 네. 여권에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빨리 분당하고 대선 즈음에서 다시 뭉치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글쎄 참 이걸 보면서 참 제가 역시 정치란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참 이정현 전 대표가 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가 집을 나가서 송아지를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합치면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비박계 당신들 나가서 반기문 사무총장 데리고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 참 정치란 게 이렇구나. 참 언제까지는 그렇게 서로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결국 또 이해타산을 따져보면 결국 우리는 이제 불임 정당이니까 비박계 나가서 적당히 사람 하나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만 데려오면은 뭐 두 손 두 팔 다들어서 소를 반기겠다. 그렇죠. 들어오면 그때 우리 또 같이 하자. 이런 것인데.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저렇게 지금 어르렁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8적이다 10적이다 하면서 도저히 합립을 안 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이제 또 멀리를 내다보는 것이죠. 나중에 옛날 야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분당하고 나서 다시 손잡는다는 것들이 이제 반복돼 왔기 때문에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을 친박이 지금 주장하자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좀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렇게 이 당을 이렇게 해놓고 또 저 당 자체를 정말 국민들한테 불신시켜놓고 이제 와서 나가서 좀 사람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보내주겠다? 이 정말 너무나 염치가 후한무치한 일이죠. 잠깐 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 화면이 오늘 의원총회, 긴급 의원총회 모습인데 빈자리는 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다 비박계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그중에 뭐 김무성, 유승민 두 핵심 비박계 의원들도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신지호 의원님. 네. 이게 저 이정현 전 대표의 송아지 잉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든지 저렇게 정치인들은요, 꽁으로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로소득만 바라니까 되겠어요? 잘 피땀 흘려서 땀의 정당한 대가로서 뭔가 정치적 성취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친박 내에는 대권 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정권을 잉태할 만한 잉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기문 총장도요, 최근에 보면은 한국 국민들이 말이에요, good governance라는 말을 써서 좋은 지배구조, 좋은 통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번역됩니다만 그 완전히 결핍돼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직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센 강도의 비판을 한 거예요. 예. 한국 국민들의 그 배신감, 배반감 안 엄청난 것 같다. 내가 그걸 뉴욕 멀리 이국만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 다 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는 절대 친박하고 가까이 할 일 없을 거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막 반기문 띄우게 막 이러다가 이제 반 총장이 이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니까 예. 친박들 본인으로서는요, 반기문 빼놓고 몰라요. 이정현 전 대표도 스스로 대권 주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 최경환 의원도 대권 주자라고 나올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이제 차기 정권을 창출 능력이 없으니까 비박 니들이 나가가지고 반기문 총장 잘 모시고 으쌰으쌰 해갖고 지지율 1위 되면 그때 우리 집으로 다시 와 달라. 근데 저 비박들이 바보예요? 그렇게 하고 반기문 총장까지 다 해가지고 되면 뭐하러 친박하고 다시 합칩니까? 예. 친박 없이도 다 독자적으로 해나갈 힘이 생긴 건데. 예, 그래서 백 변호사님 비박들 사이에서는 크리스마스 탈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더 이상 뒤로 갈 게 없잖아요. 만약에 비대위원장 유승민 카드를 이제 친박 쪽에서 노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당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비박계는 지금 거의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조차 자기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에 남아서 어떻게 혁신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허한 메시지예요. 그냥 나가면 추우니까 못 나가는구나. 저기는 결기도 없네. 그러면서 말 그대로 비박계가 이런 표현을 쓰면 친박계하고 같이 오염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치적 미래가 더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 크리스마스 탈당이라는 게 결국 오늘 이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 유승민 의원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나면 그때는 탈당을 결행하지 않고는 다른 제3의 길이 현재로 봐서 별로 없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여기서도 이 상황에서 그냥 당에 눌러 앉으면 그럼 비박조차도 이제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크리스마스 탈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 선생님. 예. 벌써 송아지 잉태론에다가 이회창 전 총재는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도 오르고 비박 입장에서는 진짜 안 나갈 수 없는 분위기가 됐는데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신보수의 아이콘으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글쎄요, 그건 이제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 역량이 사실은 며칠 전에 탈당을 했으면 훨씬 더 비주류 비박계 보수의 신 아이콘으로 뜰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렇게 간보다가 좀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예를 보면요, 9년 전, 10년 전에 친노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가 지금처럼 똑같이 민심으로 완전히 이반돼가지고 9% 10%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 지지율이 할 적에 맨 먼저 천정배 의원이 탈당하고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김한길 의원이 한 20명 탈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동영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예. 그런데도 친노 의원들 한 7, 80명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다수를 이루면서. 그러지만 민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다수를 이루었던 열린우리당이 이 소수의 탈당받아 나중에 흡수통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심을 등에 업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이나 비주류들이 한 템포 사실은 놓친 게 사실이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번 주에라도 빨리 움직여서 나오는 것이 그 안에 눌러 있는 것보다 전 낫다. 그래서 정말 속된 말로 참다가 못 된다고요. 쓸 데도 없어요. 참다 보면. 몸을 던질 때가 됐다.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던져야 된다 저는 봅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이 과연 국민들한테 뭘 보여줬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여온 이미지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압받았다는 그 이미지잖아요. 피해자 이미지. 그렇죠. 그 피해자 이미지 속에서 이제 본인이 커왔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솔직히 친박이 키웠다라고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사실 세 차례 걸친 그런 어떤
그 배신의 정치 때문에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 어떤 비전을 보여줬나요? 그러니까 국회 대정부 연설에서 한번 헌법 1조 1항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 이념과 생각, 그다음에 예전에는요, 특히 상당히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보수할 때.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비전이나 어떤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 또 어떤 그런 어떤 이 인적인 모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 별로 보여준 게 없어요. 예. 그렇다면 이는 지금 과정에서 보면 역시 아직까지 유승민 전 대표는 여전히 재고, 여전히 어떤 자신의 지역, TK의 어떤 민심 이런 것만 보는 뭔가 치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저는 이게 늦어질수록 유승민 대표 가지고 있는 정책 파괴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보면 지금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결단하는 것이 오히려 이걸 플러스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지겠어요. 먼저 탈당한 정두원 의원이 내 친구 승민이 너는 이회창 총재의 입과 내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안 나오고 뭐하냐. 이렇게까지 비판했겠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친박 진영은 개파 모임이었던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해산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정가윤 공동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부로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으로 대표되는 친박 모임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친박을 의미하는 어떤 모임도 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박 진영의 질서 있는 해산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친박 진영의 질서 있는 해산. 네.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지금 왜 해산을 합니까? 해산해야 될 때가 안 하고 말이에요. 지난 총선 공천 때 뭐 진실된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배신의 정치 심판하자. 그래갖고 공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그다음 요번에도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다 당했는데도 원내대표 다 잡았잖아요. 다 잡아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조폭들이요, 뭐 여러 가지 그 돈도 많이 뺐고 뭣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도 원성이 잦아지니까 조폭들이요, 이제 우리 해상 결의대에 하고 흩어지자. 흩어지면요, 일단 타겟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 새누리당 개혁의 어떤 핵심 타겟이 뭐예요? 친박들 아닙니까? 예. 그거를 해산시킴으로써 타겟을 없애버리고 저게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산계전으로 들어가자. 각각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박계 전투입니까? 네, 산계하면서. 근데 밑으로는요,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타겟을 없앴다는 점에서 지금에서의 그 친박 해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보신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신용이다. 그런데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행보도 좀 자세히 좀 들여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모습부터 같이 보시죠.